자, 대칭식을 다시 아예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고 약간 유사 문제랑 변형 문제 풀면서 복습하는 걸로. 자, 거기서 457번에 2번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죠. 대칭식인 줄. 465번에 2번 대칭식 중에서 어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 보자.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가끔 이래. 귀신이 와서 누르고 가. 자. 자, 이렇게 있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칭식이, 얘가 대칭식인 줄 아는 거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거는 합과 곱이 뭔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합과 곱을 찾아낼 수 있으면 대칭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꼴을 찾아낼 수 있으면 대칭식인 거거든?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왜 대칭식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거 쉬운 거지? 요거 한번 찾아봐.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잖아. x, y 찾으라 그러면 다 찾아보면은 3, 1 그 다음에 1, 3 이런 식으로. 그지? 또 있죠? 더해서 4니까 없겠다. 요렇게 해서 끝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합과 곱을 내가, 그지? 찾아내면 이런 식으로 x, y 순서상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x좌표와 y좌표가 대칭된다. 그래서 대칭식이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이 게임을 하는 거야. 더해서 이 숫자 되고 곱해서 이 숫자 되는 그 x, y를 찾아내는 거.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반대로. 합과 곱이 필요하겠지. 처음부터 합과 곱을 주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대칭식이고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을 꽁꽁 숨겨놓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근데 대충 보이잖아. 이 녀석은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바꾸냐면 저번 시간에도 해줬듯이 x 플러스 y를 너네들이 찾으면 이거를 일단 라지 a로 바꿔. 그 다음에 x, y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냥 일단은 b라고 바꿔. 알겠지? 치환 이용해. 치환.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얘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위의 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쓰라고. 왜 그렇게 써? 여기서 2로 묶으면 합이 나오죠. 그냥 2a. 그 다음에 x, y는 곱이니까 b. 요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얘가 누구니?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그냥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의 식은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얘들아? 이 위의 문제인 1번에서도 나왔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제곱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뭘로 바꿀 수 있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적을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합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식들이 다 뭐로 정리가 됐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합으로 정리가 됐잖아.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만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대칭식인 거야. 그 문제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또다시 치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a라고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 있죠.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목적을 이루면 안 돼, 얘들아. 목적을 지금 이루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나 원하는 건 이런 합과 곱이야. 합과 곱.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하는 거니? A랑 B를 원하고 있지. 지금 합과 곱을 찾아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한 거야. A, B를 찾아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를 찾으려면 뭘 풀면 돼?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지금. 그지? 요걸 풀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풀었어, 저번 시간에? 문제 안에 문제가 들어있는 거야. 자, 이거를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법을 이용했어? 세 글자? 대입법을 이용했다, 그지? 자, 얘를 갖다가 B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줘. 마이너스 2a 빼기 10을.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a가 이상하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나머지 그대로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2차 방정식이지 그냥? 자, 얘 풀면 뭐 나온다? a가 나온다. a 몇 개? 2개. 누구누구? 마이너스 3 또는 2. 금방 구할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 해서. 자, 해서 a 값을 찾았으면 동시에 누구도 찾을 수 있다? b도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b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를 찾아냈어. 이게 답이니?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는. 자, 그럼 우리가 a, b를 찾은 거지 x, y를 찾은 것이 아니잖아. 어디까지나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그 동전을 찾은 거란 말이야. 이 동전 넣으면 돼.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게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누구야? 합과 곱이지. 자, 합이 마이너스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이제부터 찾아볼까? 자, 게임 시작. 누구겠어? 찾을 수 있나? 찾았다. 그지? 여러분도 찾았니? 찾았어? 아, 금방 찾잖아. x, y는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됐지? 이렇게 순식간에 찾아버릴 수 있는 건 찾고, 이렇게 해서 대칭식 해. 두 쌍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자, x 플러스 y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하는데, 합이 이번에는 2가 되면서 곱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있나? 찾을 수 있니? 없을걸? 내 생각에. 왜 없을까? 그것도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잖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얘를 찾을 수 없으면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까지 내가 설명을 했었어. 얘네들을 뭐로 봤어? 두근으로 봤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봐서 이 식을 뭐로 봤어? 두근의 합으로 봤었어. 그지? 이 두근의 합이 2고 얘는 그럼 뭐겠니? 두근의 곱으로 보는 거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봐서 애초에 완전히 다른 t라는 문자 썼었지. 그때도 내가 뭐 a도 괜찮아. 라지 a는 저기서 사용했으니까 다른 거 t로 하자. 라지 t를 사용해서 애초에 그냥 라지 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2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썼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14는 0이다. 쓰면 그냥 두근을 x, y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뿅 만들어졌지.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누가 나오는 거야? x랑 y가 되는 거야. t가 지금 x랑 y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그 알파, 베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 이런 2차 방정식을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두잖아. 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랑 똑같아. 문자에 속지 마. 알겠지? t가 지금 이 x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이미 x를 써버렸기 때문에 얘네 둘은 두근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알파, 베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나도 엄청 오래 걸렸어. 이 사실을. 이 별거 아닌 사실을.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t가 그냥 해가 근이 x, y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2차 방정식을 풀면 x, y가 되는 거잖아.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어떻게 하면 이 x, y 근을 찾아낼 수 있겠니? 요거 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야 돼. 이 방식을 쓰는 이상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다면 애초에 처음에 이런 정도의 게임으로 끝났을 거야. 알겠지? 너네가 찾아낼 수 있었을 거야, 이 퍼즐을. 자, 근데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에 저 쉬운 방법으로 풀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쓰는 거야. 어떤 방법?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 대해서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니? 56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약분까지 잘 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루트가 아니죠. 2루트 15 된 다음에 2로 약분했으니까 그러면 뿔마 루트 15지, 그제? 따라서 t가 이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뭐라고? x하고 y라고. x하고 y.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개가 더해서 2가 될 수 있도록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를 x라고 하면 y는 1 마이너스 루트 15 더해서 2가 될 수 있도록.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짜주고 하나 x가 1 마이너스 루트 15면 반대로 이번엔 y가 1 플러스 루트 15 더해서 2가 될 수 있도록.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못 찾는 거라고, 처음에. 알겠니? 이게 퍼즐의 답이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찾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이렇게. 됐지? 다 똑같아. 진짜. 이걸 내가 알려줬잖아, 지금. 이런 방식으로 466번도 푸는 거고 467번도 푸는 거야. 그 뒤에 있는 물론 468번 내가 저번에 풀어줬지만 그것도 똑같이 푸는 거고 넘어가서 483번도 더 쉬운 거죠? 그렇게 푸시면 돼. 알겠니? 그 483번 한번 다시 해볼까? 483번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 자, 그거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합과 곱 찾는 것까지만 도와줄게. 알겠지? 합과 곱 찾는 것까지만. 자, 그 식이 대칭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 식이 대칭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 굉장히 합과 곱이 많잖아. 그치? 합과 곱이 많잖아. 여기 합 있고 여기도 합 있고, 그치? 여기 곱 있고 여기 곱 있네. 되겠니? 이런 식으로 대놓고 보이잖아. 대칭식 쓰라고. 그러니까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선 내가 여기에서 합과 곱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 둘이 필요하다고. 이 둘만 있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찾는 거야. 얘네들을 A, B라고 치환한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네들을 치환해버린 다음에 자리 바꾸면 A, B는 마이너스 6. 지금 보니까 얘네들도 뭐야? 얘네도 대칭식이지. A, B에 관해서도 대칭식 나오지. 신기하지? 자, 그러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5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 누구니? 금방 찾지? 찾았지? A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A, B 이렇게 적자. 쉽게. 자, 마이너스 6과 1 얘 하나 찾을 수 있거지? 1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끝.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y는 뭐 나오는 거야? 얘네들을 다시 치환 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xy는 b였으니까 자, b는 1. 자, 이렇게 적으면 하나의 대칭식 퍼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칭식이 나오죠. 합이 또 a가 얼마? 1이고, 자, 그 다음에 xy 곱이 얼마? 마이너스 6 나올 때 여기서도 대칭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대칭식이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칭식 요거 풀면 얼마가 될까, 이거? 찾을 수 있니? 더해서 마이너스 6이고 곱해서 1이 되는 거. 있어? 있어? 진짜?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네. 자, 모르죠? 곱해서 1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뭐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으면은 찾을 수 있었겠지. 3이랑 마이너스 2, 그지? 근데 아쉽게도 요거 먼저 풀어볼까, 그러면? 이거 먼저. x, y는 얘 먼저 풀면 3,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3 됐지? 대칭되는 거 2개 이렇게 찾았죠. 쟤는 뭐야 그러면? 또 뭐로 풀자? 2차 반열식 세워서 푸는 거지, 얘도. 자, 두근을 xy로 하는 2차 반열식 중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1이 되는 2차 반열식을 내가 세우고 풀면 xy가 나오는 거지.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t를 찾으면 바로 뭐로 풀자?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될 거 뻔하니까. 자, 근의 공식 쓰시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바로 할게. 지우고 5. 됐지? 자, 이렇게 해서 t가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x랑 y가 각각 이거란 얘기니까 x, y를 바로 쓰면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해가 나온다? 몇 쌍의 해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네 쌍의 해가 나온다. 됐지? 이렇게 순서쌍으로 적어도 되고 멋있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되겠죠? 요 정도 해주면 되겠니? 안 될걸? 나도 아무리 해도 안 됐었어. 근데 결국에 언젠가 포기 안 하면 더 어려운 걸 하고 더 계속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 언젠간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실수한 거 있어? 마이너스 6이었네? 쏘리. 잘못 봤어. 플러스 6, 1. 그럼 이것만 바꿔주면 되니? 마이너스 3. 그치? 됐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됐지? 답이 그 마이너스 4를 응? 뭔가 다른데? 잠깐만, 내가 9 빼기 4니까, 이상하네. 잠깐만. 어디 실수한 거지? 3, 9 빼기 1을 해야 되는데 1에서 짝수 공식을 쓰면 안 돼. 나도 실수한다. 이렇게 근해 공식이 아니라 방금 전에 쌤이 쓴 게 짝수 공식인데요. 여러분한테 내가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몸소 보여줬어. 실수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실수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안에다가 써놓을게 얘 절반의 제곱이고 9 빼기 여기에서 그냥 AC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4AC를 해서 4를 뺐어. 실수한 거야. 요렇게 해서 1이야, 1. 여기가. 됐지? 그냥 단순 실수야. 계산 실수. 쏘리.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요렇게 되고요. 여러분한테 내가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 주면은 쓰게 돼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알려줘. 짝수 공식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면 나한테 배울 수 있어. 겨울방학 때부터. 자, 어쨌든. 요거를 그대로 해로 쓰시면 됩니다. x는,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자, x 빼기 y 하면 얘는 4루트 2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최소값이지? 그 다음에 하나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고 하나는 잠깐만. 뭐 찾으라는 거야? x 빼기 y 최소값 맞지? 여기에서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에 찾은 거 누구 있어? 지웠네? 3,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3이었지. 자, 얘는 3 빼기 마이너스 2 했을 때 5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5 나오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작어, 마이너스 4루트 2가 작어. 얘가 16 곱하기니까 32니까 마이너스 루트 25. 얘는 마이너스 루트 32. 그치? 그래서 얘가 좀 더 작지. 자, 그래서 얘가 최소값. 이렇게. 최대값은 누구? 4루트 2.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되니? 계산해서 좀 꼬였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는 사람 하고, 없으면, 진도 나가고. 자, 없어? 한번 해봐.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내용 가지고 대칭식, 지금 안 푼 문제, 틀린 문제 있으면 꼭 해보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대칭식은. 시험 잘 안 나오는 건 내가 그렇게 강조 안 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는 부정방정식. 시험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딱히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거,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은 다음 단으로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 시험 잘 나오지도 않고, 수능에도 안 나오고. 자, 어쨌든, 자, 거기 근해 판별이라 해서 연립 2차 방정식 근해 판별 있죠? 예제 4번. 자, 예제 4번 보시면, 자, 연립 방정식 x 마이너스 2y는 k,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풀려고 보니까 1차, 2차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x 자리에다가 y에 대한 식 이렇게 대입하지? 자, 그렇게 해서 2y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은 마이너스 8. 여기까지 해서 스탑.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러분 1차, 2차 연립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 기본적인 풀이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우리 몇 쌍의 해가 나왔었는지 기억해? 두 쌍의 해 나왔었지? 2차 연립되어 있는 건 2 곱하기 2에서 4쌍 나왔었지?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래? 한 쌍의 해가 나오도록 하래. 한 쌍의 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뭐 같도록 하면 돼? 얘가 중근 같도록 하면 돼. 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풀이에서 뭐 했어? 여기에서 y는을 구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오든지 깔끔하게 아니면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든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무조건 2개 나오잖아요. y가 여기서 y 2개 나오겠지. 근데 그 2개를 갖다가 우리가 1차식에다가 넣어가지고 x도 구하면 x도 원래는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쌍 나와? 2쌍이 나와야 맞지. 근데 그 2쌍에서 내가 요 자리에다가 대입해줘야 될 y 값이 애초에 몇 개 나오면? 1개가 나와버리면 내가 그 1개를 여기다 넣으면 x도 몇 개 나오는 거야? 1개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내가 얘를 한 쌍의 해 같게 만들고 싶으면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를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지게 만들면 된다. 됐지? 자, 중근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어. 알지? 자, 한 가지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 완전 제곱식은 무슨 꼴? 0꼴이 되도록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는 뭘 사용하자? 판별식을 사용하자. 판별식이 몇일 때? 0일 때 중근을 갖는다. 기억하지? 자,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은 뭘 더 많이 사용하냐?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겠죠? 공식으로 끝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4y제곱 빼기 2y제곱이니까 바로 2y제곱 적고, 그지? 자, 그 다음에 2짠짠 하면은 4ky,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넘기면 한 번에 k제곱 플러스 8 적고 는요. 자, 하면 2차 방정식이지, 그냥. 자, 요런 2차 방정식,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얘가 뭐가 나오면? 중근이 나오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도록 할 수 있는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중근이 나오면 애초에 y가 하나 나오고, x도 하나 나오고,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누가? 처음에 있었던 요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한테 뭐 쓰자? 판별식을 쓰자. 자, 요것도 사실 y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 안 사용하는 거야. 알겠지? 혹시나 아는 학생들 오해하지 말고 16k제곱 마이너스 그냥 제곱해서 16k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k제곱 플러스 8. 자, 얘가 얼마? 0 되면 된다. 자, 그래서 16k제곱 마이너스 8k제곱 마이너스 64. 자, 얘가 0 되면 되니까 8k제곱은 넘겨서 얼마? 64가 되면 된다. 자, 그래서 8 나눠주면 k제곱이 8이니까 얼마? k는 뿔마 2루트 2. 이렇게. 되겠지?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면 된다. 여러분들이 중간까지 풀다가 2차 방정식 딱 나오잖아. 여기에서 중근 가지기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풀이 이거는 비주류야. 비주류. 가끔 가다 한 문제 나오거든? 가끔 가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고정된 풀이 방식을 사용하면 고전적인 그냥 풀이 방식을 사용하면 그냥 풀려. 그냥 생각해봐. 우리 공통근이라는 건 옛날에 봤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를 들어보면 이 둘의 공통근을 찾으시오 하면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3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5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공통근 누구? 마이너스 1. 다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공통근 찾는 거 처음 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 2차 방정식도 풀 수가 없어. 왜? 거기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든. K가 왼쪽 식에도 들어있고 K가 오른쪽 식에도 들어있는 이런 형태야. 여기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대. 문제에서. 그치? 근데 심지어 뭐도 봐야 되냐면 이 두 2차 방정식이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네. 없네.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라고 안 나와 있네. 요거는. 잠깐만. 뒤에는 있나? 그런 게. 서로 다른, 뒤로 넘겨서 231쪽 잠깐만 펴볼래? 231쪽?
그거야. 231쪽에 492번. 마지막 문제. 492번. 거기 지금 서로 다른 두 2차 반열식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얘는 서로 다른 두 2차 반열식이라고 안 나와 있지. 예제 문제는. 얘는 서로 다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알겠지? 얘네 둘이 같아져도 돼. 아예 그냥 같아져도 돼. 근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 말에 좀 집중을 해줘.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러니까 원래는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중근을 갖지 않는 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그 2개 중에서 얘가 알파 베타를 갖고 얘가 뭐 감마 델타를 갖는다. 근을. 이렇게 가진다 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면 얘하고 얘가 만약에 같으면 얘하고 얘는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달라야 되는 거지? 이런 뜻이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거 꽤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2개가 다 같으면 안 된다고, 근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하고 얘하고 둘이 같으면 안 되겠지. 식이 같아버리면 근도 같아져 버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그걸 돌려 말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492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2차 반열식이라고 줬지. 그렇게 주면은 매우 감사한 거고.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줬지. 한마디로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예제 문제 보시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 밑줄 치고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식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식이라고만 적으면 되겠구나.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을 돌려 말한 거야. 알겠지? 돌려 말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2개가 다 같아버리면, 2개가 다 공통근이 돼버리면 아예 그냥 같은 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말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거는 전통적인 풀이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풀이 방법만 잘 지켜주면 문제 풀기 어렵지 않은데, 자, 얘하고 얘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놔. x는 알파. 그래서 x는 알파가 공통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통근이면 어떤 성질을 지닙니까? 왼쪽 식에 넣어도 성립하고 오른쪽 식에 넣어도 성립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대입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해보자. 얘들아 해보자.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k는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적었지, 쌤이. 얘네 둘이 이제 뭐 하냐면 식끼리 뭐 하겠어? 빼겠지. 왜? 미지수의 개수는 언제나 적을수록 좋다. 그치?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뺄 수가 있네. 알파제곱, 알파제곱. 똑같은 거니까 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빼내면 알파로 묶여서 k 플러스 1 알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k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일단 써봐. 됐어? 여기까지 일단. 자, 그 다음에요. 얘를 묶어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런 걸 배웠어. 중3 과정에서. K로 묶을 수 있으면은 묶지. 우리 항 4개 나오면은 2개로 묶어가지고 해주는 그 방법이 있잖아. 자, 그래서 K하고 K 요렇게 해서 묶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3. 잠깐만. 계산 맞나? 잠깐만. 실수했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뺐는데 왜 여기가, 그지? 쏘리.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쌤이. 자, 3알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3만 적어주시고. 자, 똑같아. 어떻게 한다? K로 묶어주자. 자, K로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3. 뒤에다가 적을게, 그냥. 3으로 묶어주면 3 알파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또 뭐가 보여? 알죠?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또 묶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k 플러스 3 뒤에다가 적고.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야? 실수의 성질로 푸는 거죠, 여러분들. 실수 2개를 곱했더니 0이 된대. 무슨 뜻이야?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라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앞에 거가 0이란 소리는 알파가 지금 몇이다? 3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0이라는 뜻은 뭐야? K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 요 사이는 뭐가 들어간다? 또는이 들어간다. 됐어? 여기까지?
납득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것은 지금부터 가정이야. 분류. 알파가 3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고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식에다가 넣어보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 거는 뒤에 거.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저기다가 대입해봐. 원래식. 자, 얘들아. 여기로 다시 넘어와서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는 0. 그리고 오른쪽 식에다가 넣어봐. 뭐 돼? 이렇게 나오지. 똑같은 식 두 개가 나오지. 여기서 나오는 근도 구해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되겠니? 같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맞니 틀리니? 애초에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겠지. 자, 따라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두 식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같아지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같아졌잖아. 한마디로 뭐야? 결론은? K는 마이너스 3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알파가 3이다. 공통근이 3이다라는 결론이 맞는 거네. 논리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바로 공통근 문제야. 어떤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알파는 3이다.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9 플러스 3 대입해봐. 왼쪽 식에 대입하고 있어. 3K 플러스 6 빼기 9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뭐가 나오겠어? 공통근이 알파는 3이 나오게 하는 K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계산해보자. 그것까지 구해야지 답이야. 그래서 3K 플러스 6은 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따라서 알파는 3, 공통근이 3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때의 K 값을 구하라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이게 바로 전통적인 풀이 방법이야. 그냥 공통근 문제를 푸는 정통적인 풀이 방법.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나와 있는 거하고 대놓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공통근. 알겠지? 자, 거기 옆에 보면은 470번이랑 472번도 그런 표현이 있지? 오직 하나의 공통근 같도록 밑줄. 472번도 이거는 그런 말이 없죠?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밑줄. 의도겠지. 왜 양수를 구하라고 했을까? 굳이. 양수가 아닌 것도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일단은 좀만 쉬었다가 여기서 뒤에 활용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식만 잘 세우면 돼. 자, 마지막이다.